안녕하세요. 정기술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기 위한 작은 팁 하나를 소개할까 해요. 우리가 보통 말을 잘하고 글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요령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사용했던 방법, 그중 어휘와 관련된 괜찮은 팁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함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요, 상대를 완벽하게 이해시키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면 본인의 품격까지 느껴지게 전달하면 더욱 좋겠죠.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어떤 설비를 구축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이 설비에는요, 그 일부분은 A사 제품이 들어가고 또 일부분은 그 B사 제품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설비를 담당하는 분이 의견을 내었거든요. 만약에 전체 시스템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원인이 A사 제품 때문인지 B사 제품 때문인지 모르기 때문에 A사와 B사 서로 상대방이 원인이라고 다툴 여지가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복구되는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이제 답변을 했죠. 책임 소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군요. 그러자 이제 담당자분이 네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치 가려운 곳을 긁어줬다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즉, 자신은 장황하게 설명을 해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동감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제가 잘났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 영상에서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말하기와 쓰기에 있어서 어휘가 중요하다는 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예시를 든 거거든요. 자, 잘 생각해보면 해당 담당자는요, 책임 소재라는 어휘를 모르는 것은 아니었고요. 또 처음 듣는 것도 아니었죠. 그리고 또 굉장한 전문 용어도 아니고요. 다만 그 담당자는 그 상황에서 책임 소재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렇듯 풍부한 어휘를 적재적소에 잘 사용한다면 상대방에게 이해를 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본인의 표현의 품격까지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풍부한 어휘를 적재적소에 잘 떠올려서요. 알맞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말이 있죠. 뭐 글을 잘 쓰거나 말을 잘 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네, 너무 당연한 말이죠. 뭐 저 역시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책에는 작가가 수많은 고민을 하고 또 여러 번 퇴고를 거쳐서 나온 결과물이니까 문장이라든지 좋은 어휘들이 많아서 책을 많이 읽다 보면 그런 어휘를 많이 접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적재적소에 그런 어휘들이 생각이 날 것이란 거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책을 읽을 시간이 많이 없는 게 현실이에요. 특히 기술사 공부를 하는 상황에서는요, 수험 도서 외에 한가로이 다양한 책을 읽을 시간이 더 없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자 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에요. 뭐냐면, 바로 이제 괜찮은 어휘를 접할 때마다 메모를 해두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대화 중에 느꼈던 괜찮은 어휘라든지 또는 신문이나 뉴스, 뭐 이런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괜찮은 어휘가 있으면 메모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메모를 해서 가끔 한 번씩 그냥 쭉 읽어주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쭉 읽어주기만 하면 마치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어휘력을 되새김질할 수 있는 거죠. 자, 비유를 하자면, 자, 정말 어떤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을 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만큼 자주 안 접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 순간에 그런 이름, 즉 그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정리와 메모를 하고요. 또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읽어주면 정말 필요한 상황에 그런 어휘들의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상대가 모르는 너무 깊은 전문 용어를 많이 쓴다든지 또 영어를 너무 섞어 쓰는 것은 좋지 않아요. 보면 유난히 영어를 많이 섞어서 쓰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계약 조건을 개런티하기에는 너무 크리티컬합니다. 상부의 컨펌을 받기도 힘들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분이 계신데 남이 모르는 용어를 쓰면 본인이 우월해지는 그런 심리가 있긴 하죠. 그래서 표현을 일부러 더 어렵게 하려는 사람도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 부분이 초점이 되어야 되고요. 그 외에 부가적으로 어떤 품격 있는 어휘를 사용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보고서를 거론할 때 한 페이지짜리 보고서가 잘 된 보고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내용을 한 페이지로 작성을 하려면 그만큼
함축되고 정제된 어휘를 많이 알고 있으면 그만큼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쉬울 거고요. 또 한 페이지지만 충분히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서브노트에 페이지를 할애해서 그런 기회가 될 때마다 어휘를 정리를 하였거든요. 기술사는 1차가 글을 쓰는 시험이고요. 2차는 말을 하는 시험이잖아요. 따라서 말과 글로서 표현하는 시험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1차 시험 같은 경우 2에서 4교시는 문항별로 다소 길게 작성되어야 하고 때로는 뭐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의견이나 주장이 첨가되기도 해요. 자, 그럴 때 후반부에 그런 본인의 의견이나 주장을 이렇게 기록을 할 때 정리되고 자주 접한 어휘들이 많으면 글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을 느낄 거예요. 자, 비록 시험이 아니더라도 기술사가 되면 표현해야 되는 상황이 많아요. 그럴 때 역시 다양하게 정리한 어휘들이 표현되면 말을 잘한다는 느낌, 또 글을 잘 쓴다는 느낌, 품격이 전달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평소에 여러 경로로 접하는 좋은 어휘들이 있으면요, 별도로 정리를 하시고 가끔씩 읽어보며 이제 상기시키면 분명히 말하기나 글쓰기 그런 활동에 많은 보탬이 될 거예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뵐게요.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